어디 감히 네가? 아니 왜 이래요 진짜. 네가 뭔데? 여자가 많으니 시끄럽구만. 술에 취한 흥부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여자가 많으니 집이 참 시끄럽구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흥부에게 돈은 독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보다 형편이 훨씬 나아졌건만 어쩌다 흥부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황금박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흥부라는 사람 아시죠? 제비 다리 고쳐줬다가 박씨 하나 얻어서 벼락부자 됐다는 그 흥부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다들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교과서엔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된 이후 이야기요. 박씨 터지고 금은보화 쏟아지고 만세 불렀다는 데서 교과서는 끝나거든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흥분의 집은 전라도 어느 산자락 아래 자리한 초가삼간이었습니다. 방이 하나, 부엌이 하나, 광이 하나. 이게 전부였어요. 자식은 12. 네, 12입니다. 위로 7 아들에 아래로 딸 5. 그 많은 식구가 방 한 칸에서 칼잡이 생선처럼 옆으로 누워 잤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뒤척이면 12명이 동시에 뒤척여야 했지요. 밥은요? 밥은 늘 모자랐습니다. 아침에 죽 한 솥 끓여서 12그릇에 나눠 담으면 그릇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묽었어요. 반찬은 소금 한 종지가 전부인 날도 많았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집엔 늘 웃음이 있었거든요. 흥부 마누라, 그러니까 본처 마님 동네 사람들은 그냥 흥부댁이라고 불렀는데 이 양반이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늘 싱글싱글 웃으면서 살았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어요? 흥부가 빈 광을 들여다보며 멋쩍게 물으면 있는 거 먹죠, 뭘. 흥부댁이 퉁명스럽지만 따뜻하게 받았습니다. 있는 게 뭔데요? 소금이랑 물이요. 소금물이요? 죽 끓이면 되잖아요. 물죽도 죽이에요. 그러면서 킥킥 웃는 거예요. 흥부도 따라 웃고 애들도 따라 웃고 밥상에 반찬이 없어도 웃음 하나는 가득한 집이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진짜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처마 밑에 집을 지었어요. 흥분의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했는지 날마다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제비 새끼들 크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지요. 흥부가 그걸 봤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흥부는 망설임 없이 제비 다리를 부목으로 묶어줬어요. 집에 있던 배 조각을 찢어서요. 그 배 조각도 몇 달치 아껴 쓰던 건데 제비한테 써버린 거죠. 가을에 제비가 떠났고 이듬해 봄에 돌아왔습니다. 부리에 박씨 하나를 물고서요.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열렸습니다. 박을 타자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졌어요. 비단이 나왔어요. 집이 나왔어요. 논이 나왔어요. 흥부는 그날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이제 먹고 살 수 있어요. 흥부댁도 울었고 12 아이들도 울었어요. 다들 뭘 우는지도 모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울음이 먼저 나오는 법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흥부는 그날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이들도요.
그게 행복의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 사람은 더 착해진다고요? 글쎄요. 흥부는요, 처음 석 달은 정말 착했습니다. 동네 가난한 집에 쌀 나눠주고, 이웃집 지붕 고쳐주고, 제사 때 재물도 넉넉히 차렸어요. 근데 넉 달째부터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옷이 바뀌었습니다. 무명 저고리 대신 비단 도포를 입기 시작했어요. 갓도 새 걸로 맞췄고요. 신발도 가죽신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엔 술이 늘었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매일 술판을 벌이는데 자기가 다 사는 거예요. 흥부가 돈 낸다는 소문이 나니까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흥부는 그게 좋았어요. 평생 가난뱅이 소리 듣다가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기한테 굽실굽실하니까. 흥부 영감, 오늘 한 잔 어떻소? 흥부나리 역시 인심이 후하십니다. 나리 소리 한번 들으면 지갑이 절로 열리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6달째 흥부가 첩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흥부댁의 눈이 커졌습니다. 돈도 생겼고 집도 큰 데로 옮겼으니까 이제 첩 하나 드려도 되지 않겠소? 여보, 지금 그 말이 진심이에요? 부자들은 다 그러잖소. 흥부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같이 죽 먹고 물죽 먹고 살아온 양반이 그 말을 하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흥부는 첫째 첩을 드렸습니다. 2달 뒤 둘째 첩을, 또 2달 뒤 셋째 첩을, 3명이었습니다. 첩이 3명이었어요. 흥부댁은 안방을 빼앗기고 건넌방으로 밀려났습니다. 12자식들은 눈치 없이 밥 달라고 울고 있었고요. 여러분, 한 지붕 아래 본처 하나의 첩이 셋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매일 밥상이 꽃길일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집은 매일 전쟁터였어요. 마이너스. 사건이 터진 건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흥부가 사랑채에서 셋째 첩이랑 낮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셋째 첩 이름이 춘향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점순이 이 춘향이가 흥부한테 바짝 붙어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있었거든요. 그걸 둘째 첩 매화가 엿봤어요. 매화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첫째 첩 연꽃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언니 봤어요? 영감이 또 저 간사한 년이랑 붙어 있어요. 내가 모를 것 같아? 아까부터 봤어. 연꽃과 매화가 씩씩거리며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 광경을 흥부댁이 봤어요. 흥부댁은 마루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다가 두 첩이 사랑채 쪽으로 종종 걸음치는 걸 보고는 일어섰어요. 어디를 가는 게야? 흥부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연꽃이 획 돌아봤어요. 마님은 상관 마세요. 상관을 말하고 내 인연. 그 말 한마디가 불씨였어요. 마당에서 시작된 싸움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흥부댁이 연꽃의 머리채를 낚아챘고 연꽃이 비명을 지르며 흥부댁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매화는 그 옆에서 소리를 질렀고 사랑채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셋째 춘향이가 합세했습니다. 이 환양년들아. 환양년은 누가 환양년이야. 쭈구렁 할망구가. 뭐라고 했어? 퍼? 악! 비녀 하나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흥부댁 머리에서 빠진 비녀였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더니 지붕 처마 끝에 걸렸습니다. 연꽃이 흥부댁 쪽으로 달려드는데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흥부댁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둘이 마당 흙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이 손 놔. 손 놔. 내가 먼저 놔. 머리채가 엉켜서 어느 게 누구 건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매화가 그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셋이서 뒤엉켜 마당 한복판에서 굴렀어요. 춘향이는 옆에서 악을 쓰며 발을 동동 굴렀고요. 이 못된 년들, 영감한테 이를 거야. 이르든지 말든지 거기 서 있지 말고 와서 같이 엎어져 봐. 그 소리에 춘향이도 달려들었어요. 이제 마당에는 4명이 한 덩어리가 돼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술상이 날아갔어요. 사랑채 툇마루에 놓여있던 술상이 발길질에 차이면서 마당 한가운데로 쏟아졌거든요. 탁주 한 사발이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더니 연꽃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막걸리 뒤집어 쓴 연꽃이 비명을 질렀고 그 냄새에 마당에 있던 닭들이 놀라 퍼드득 날았어요. 그릇이 깨졌습니다. 사발이 굴렀어요. 나무 젓가락이 사방으로 튀었고 누군가의 신발짝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인들이 뛰어나왔어요. 마님들, 제발 그만하십시오. 진정하세요, 제발요. 하인 막동이가 뒤엉킨 4명 사이에 끼어들려다가 머리채에 잡혀서 같이 굴렀습니다. 억울하게요. 내가 왜 맞아야 해? 막동이가 울면서 빠져나왔어요. 애들도 나왔습니다. 흥부댁 소생 아이들 중 큰애, 둘째, 셋째가 마당으로 뛰어나와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싸우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아이들이 울고 하인들이 말리고 닭들이 날고 그릇이 깨지고 비녀가 처마에 걸리고 막걸리가 마당을 적시는 그 광경이라니. 그 와중에 흥부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든 채로요. 눈이 반쯤 감겼어요. 술이 좀 들어가 있던 터라 표정이 멍했습니다. 마당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는데 뭔가 꿈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하고. 여보. 흥부댁이 흙범벅이 된 채로 소리쳤어요. 여보, 당신 지금 뭐해요? 이것들 좀 말려요. 흥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 그래가 뭐야, 그래가. 흥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만들 해. 그만.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흥부가 술에 취한 눈으로 그 전쟁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다시 사랑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게 흥부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건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4여자가 지쳐서 각자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고 다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흙이 묻은 채로 방문을 쾅쾅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탁주 자국, 그리고 아무 데서 날아온지 모를 신발 한 짝이 남아 있었어요. 처마 끝에는 아직 비녀 하나가 걸려 있었고요. 막동이 혼자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내 팔자야. 그 뒤로도 집안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어요. 하루 걸러 한 번 정도였지요. 흥부는 그 상황이 괴로웠을까요? 처음엔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익숙해지거든요. 흥부는 싸움이 시작되면 집을 나갔습니다. 주막으로 갔어요. 주막에서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판소리 한 자락 듣고 늦게 들어오면 싸움이 끝나 있거든요. 그게 흥부의 방식이 됐어요.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술가, 기생가, 친구들 밥가, 도박판 잃은 돈. 박에서 나온 재산이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새는 구멍이 많으면 아무리 큰 독도 비는 법이거든요. 흥부댁은 그걸 알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다 날려요. 염려 마쇼. 아직 많아. 아직 많다고 계속 쓰면 언제까지 많겠어요? 잔소리 마쇼? 흥부가 짜증을 냈어요. 예전에는 잔소리 한 번 못했던 양반이, 가난할 때는 흥부댁 말이라면 뭐든 들었던 양반이,
돈이 생기니까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흥부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오는 법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비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와요. 퍼붓거든요. 흥분해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셋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 흥서, 15살짜리였어요. 이 녀석이 아버지 서랍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한 번에 다 가져간 건 아니고 조금씩 한 달에 걸쳐서요. 근데 그게 모이니까 꽤 큰 돈이 됐어요. 흥서는 그 돈을 품에 안고 어느 날 새벽집을 나갔습니다. 쪽지 한 장 남기고요.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흥부가 그 쪽지를 읽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셋째 아들이 왜 집이 숨 막힌다고 했을까요? 매일 싸움 소리, 매일 욕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우느라 바쁜 집. 그랬겠지요. 두 번째 사건은 도둑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도둑대가 들었어요. 흥부 집이 부자라는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들은 도둑대가 담을 넘은 거예요. 문제는 도둑들이 금은보화보다 더한 걸 가져갔다는 겁니다. 흥부의 딸 둘을 납치했어요. 셋째 딸뿐이, 넷째 딸순이, 13살, 11살이었습니다. 아이들 비명소리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밤이 워낙 어두웠고 도둑들이 빨랐어요. 하인들이 뒤쫓았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흥부댁이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내 새끼들아.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는지 담 너머 이웃집에서도 잠을 못 잤다고 해요. 흥부는 그날 어디 있었을까요? 주막에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술이 한꺼번에 깼어요. 딸 2명을 찾으러 사람들을 풀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어딘가로 팔려갔다는 소문만 들렸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흥분의 큰 기와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셋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딸 둘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이 상황이 무서운지 방에서 나오질 않았고요. 첩셋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꽃은 살림이 기울기 시작하자 먼저 짐을 쌌어요. 저는 친정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곤 안 돌아왔습니다. 매화는 다른 부자를 찾았어요. 2달 뒤에 누가 보니까 옆고을 포목전 주인 집에 들어가 있더래요. 춘향이, 그러니까 원래 이름 점순이는 가장 오래 남아 있었는데 흥부가 돈이 없어지자 눈물을 훔치며 나갔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할 말은 없었어요. 마이너스. 하인들도 떠났습니다. 급여가 밀리니까요. 막동이가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흥부가 미안해서 먼저 말했어요. 막동아, 넌 가거라. 날이 염치 없어서 더 붙잡을 수가 없다. 막동이가 절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집에는 흥부와 흥부댁, 그리고 남은 아이들만 남았어요. 크고 좋은 기와집에 사람이 없으니 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으스스했습니다. 흥부가 하루는 마당을 걷다가 처마 끝을 봤어요. 비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난장판 싸움날에 날아가서 거기 걸린 채로 아무도 내리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몇 달째. 흥부가 그걸 꺼내려고 담에 올라갔습니다. 비녀를 집었는데 손이 잠깐 떨렸어요. 흥부댁의 비녀였어요. 흥부가 젊었을 때 돈 없던 시절에 흥부댁한테 선물한 거였습니다. 장에 가서 제일 싼 걸로 샀는데 흥부댁이 그걸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매일 머리에 꽂고 다녔거든요. 흥부가 마당에 내려와서 오래 그 비녀를 들고 있었습니다. 흥부가 흥부댁을 찾았습니다. 부엌이었어요. 흥부댁이 작은 솥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묽은 죽이었어요. 예전처럼. 여보. 흥부댁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보, 나 좀 보쇼. 흥부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어요. 오래 못 주무신 거겠지요. 흥부가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처마에 걸려 있었소. 흥부댁이 비녀를 받습니다. 잠깐 표정이 흔들렸어요. 받아서 손에 쥐었습니다. 흥부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부엌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흥부댁이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다 내가 잘못한 거요. 돈이 생기니까 내가 사람이 달라졌어. 그게 다 내 잘못이오. 흥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이랑 순이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자겠소. 흥서도 걱정되고 내가 그 애들을 그렇게 만든 거잖소. 흥부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다 됐어요. 흥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먹어요. 흥부댁이 작은 사발에 죽을 담아서 흥부 앞에 놓았습니다. 소금 한 종지랑 같이요. 흥부가 그 죽을 받습니다. 묽고 심심하고 반찬도 없는 죽이었어요. 예전에 돈 없던 시절에 매일 먹던 그 죽이었어요. 흥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먹었어요. 뜨겁고 묽고 짠 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무슨 맛인지 물어보셨나요? 그게요. 그 죽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흥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었어요.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딸들을 찾는 데 썼습니다. 반년이 걸렸지만 끝내 분이와 순이를 찾아왔어요. 셋째 아들 흥선은 혼자 살다가 3년 뒤에 돌아왔어요. 남루한 차림으로. 흥부가 그 아들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껴안았습니다. 흥서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뒤로 흥부네는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날아갔어요. 기와집도 팔았고 큰 논도 팔았습니다. 남은 건 작은 초가와 텃밭 하나.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웃음이 돌아왔거든요.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 묽은 죽을 먹는데 누군가 우스운 소리를 하면 다 같이 웃었어요. 흥부댁도 웃었고 흥부도 웃었고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처마 아래 제비 새끼를 구경하던 그 시절처럼 흥부가 늙어서 손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박에서 금이 나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다. 근데 그 금이 도리어 나한테서 사람들을 다 가져갔다. 가난할 때 밥상에 반찬이 소금뿐이어도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웃을 수 있었는데 부자가 되니 상에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함께 앉을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흥부가 잃고서야 깨달은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곁에 있었습니다. 묽은 죽 한 그릇을 나눌 사람, 소금 한 종지를 같이 찍을 손, 이름을 불러줄 목소리, 돈은 그것들을 살 수 없습니다. 흥부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도 유효합니다.